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나이띠, 대박나는 띠분들 소개할 거예요. 오늘은 원숭이 띠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2026년도에 대박 나시겠어요. 원숭이 띠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병오년에 대박 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병오년이라는 해오년은요, 그 기운도 강하지만 강한 만큼 치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좋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운이 강화되는 거는 강한 만큼 나를 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잘 다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원숭이 띠분들 보니까요, 병오년에 정말 대박 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원숭이 띠분들은 나이대, 이 여러 나이대가 있죠. 여러 나이대를 다 보니까 대부분 다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23살 되시는 갑신생 원숭이 띠분들,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원숭이 띠분들, 47세가 되시는 경신생 분들, 또 59세가 되시는 무신생 분들, 71세가 되시는 병신생, 그리고 83세가 되시는 갑신생 분들 제가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어느 나이대 불문하고 이 2026년 병오년에 굉장히 운들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병오년이라 하면요, 굉장히 강한 기운의 해오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붉은 말,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이 붉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색깔을 나타내잖아요. 그 강한 색깔만큼이나 힘이 강하다, 운의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많이 달려야 된다, 앞만 보고 달리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 이 불의 기운이 강한 만큼 그런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겠다. 우리가 말이라 함은, 말은 뭐예요?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 말의 기운만큼이나 이 원숭이 띠분들도 앞만 보고 달리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성과가 반드시 주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시련이 닥쳐올 한 해로 보여집니다. 이 병오년이라는 해오년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숭이 띠분들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은 원숭이 띠분들에게 기회와 변화의 해가 되겠다, 이런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기회도 있을 거고 변화도 무쌍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금전운과 직업운은 상승을 하겠다. 우리가 직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금전도 따라오겠죠. 또 금전이 있으면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성공 궤도를 달리기가 용이해지겠죠. 이런 면에서 금전운도 좋고 직업운도 좋게 보여집니다. 2년 운도 활발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한 운이 들어왔을 때 2년자, 귀인자, 여자에게는 남자, 남자에게는 여자가 귀인으로 오고 인연으로 오는 것도 운이다. 좋은 사람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발복을 하고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직원, 어떤 직원 상관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 흥망성쇠가 갈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봐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성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보셔라,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단 감정 기복도 이제 어떤 변수,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2026년 병오년이라는 해오년이 조금 뜨거워요. 그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불의 해잖아요. 불이라는 의미가 좀 뜨겁잖아요. 이 불의
해운년인 만큼, 불의 의미인 만큼 어떤 뜨거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욱할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말다툼이나 뭐 어떤 해결을 함에 있어서 욱할 수 있는 작용이 크겠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에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자꾸 싸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서 자꾸 터트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2026년 병오년에 원숭이띠 분들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우리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했잖아요. 이 붉은 말의 해로 속도와 에너지의 상징이 되겠다. 말처럼 달려라 이거죠. 속도를 내서 말처럼 달리고 그 에너지만큼 성과를 이뤄라 이거죠. 그만큼 달려야 되십니다. 내가 에너지를 다 발산을 하셔야 돼요. 속도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십니다. 원숭이띠 분들께는요, 창의력, 그리고 적응력이 빛나는 시기로 다가옵니다.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끼가 많으시죠? 어디에 가서나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재주가 많다, 끼가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띠분들인데요. 이런 창의력과 적응력이 빛을 발하겠다 이거죠. 병오년에는 그런 게 막 빛을 발해서 성공의 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띠 분들은 정말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원숭이띠 분들도 좋은 나이대가 있고 나쁜 나이대, 조금 기운이 강한 나이대, 약한 나이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2026년 병오년에는 모두가 그 성공의 궤도, 성공을 맛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어떠한 이 새로운 기회, 이런 기운을 잘 승화시켜야 돼요. 그쵸? 이걸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는 균형과 신중함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균형도 있어야 되고 신중함도 필요하겠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그게 유의를 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업운으로 보자면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승진, 이직, 프로젝트 리더십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협업을 하거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흐름이 강한 한 해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한다 이거죠. 여기저기서 누구누구 원숭이띠 어떤 누구누구 참 잘해. 이런 거 아이디어 좋아. 이런 추진력이 있어. 저 사람 참 오늘 이뻐 보이네. 빛이 나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운이 좋을 때는 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근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치장을 하고 예쁘게 해도 남들에게 참 밉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근사한 양복을 빼입어도 참 얄밉거나 밉게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사람들에게 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숭이띠 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꽃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운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요.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사업 확장이나 이 부업에도 유리하겠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셔도 좋겠고 다른 사람과 부업에 같이 참여하셔도 좋겠다. 단 지출 관리나 투자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거죠. 아무렇게나 내가 지출을 한다든지 아무렇게나 투자를 한다든지 누가 뭘 한다니까 막 이렇게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서 막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운이 좋으니까 나에게 그런 일은 들어오고 그런 일의 기회가 주어는 지는데 그게 다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점사를 보잖아요. 내가 누구랑 동업을 하거나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 사람과 동업을 해도 되는지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운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게 관건인 거죠. 나만 좋다고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운에 강한 기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더불어서 같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귀인이 많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귀인은 뭐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운이 좋은 사람끼리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듯이 내가 혼자만 운이 좋다고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누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누구와 같이 일을 하고 어디에 이사를 하고 뭐 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의 원숭이띠 분들의 이 연애 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볼게요. 연애 운은 어떤지, 연애, 이 사람도 운이잖아요. 그죠? 연애도 운이잖아요. 인연도 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애 운은 참 좋게 작용을 하는 건 당연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연 운이 상승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인연이 없으신 분들은 인연 운이 상승을 해서 여자에겐 남자, 남자에겐 여자가 들어오겠고 또 새로운 만남, 어떠한 이렇게 관계의 진전, 뜨뜻미지근했는데 앞으로 뭐 인연, 연인 관계가 된다든지 어떠한 발전이 있겠다 이거죠. 그런 진전도 기대가 됩니다. 기존 관계에서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나를 뭐 언제든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뒷전으로 미루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땐 또 인연이 끊깁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서 인연이 끊길 수도 있고 또 운의 흐름상 그렇게 인연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계에서도 어떠한 소통을 잘 해서 감정 유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운 한번 짚어볼게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좀 심해질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일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할 일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또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일도 많아지고 어떠한 일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 또 건강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과로를 하셔서 조금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주의를 체력에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휴식하고 운동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일에만 물론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아무 때나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아요. 배가 물이 들어와야만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고 그래야 잘 간다. 하지만 잠시 휴식도 필요하고 운동도 그런 밸런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멋있는 원숭이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숭이띠 분들은요, 소화 기관 그리고 또 신경계 또 이런 관련 질환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의 기운 어떤 뜨거운 기운이 막 상승할 때는 좀 타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통이나 아니면 신경계통 이런 쪽이 좀 타들어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금 뭐 우리가 피 검사도 하고 어떠한 건강 검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병원연에는 그런 쪽으로 조금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우니까 해운연이 뜨거워서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좀 조심하셔서 체크 잘 하셔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3월, 6월, 10월 이렇게 운이 상승되는 시기가 있죠. 3월, 6월, 10월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도장을 찍거나 어떤 이동을 하든지 변동을 주든지 어떠한 새로운 일을 도모하든지 어떨 때 해야 될까? 이 시기가 중요하죠. 3월, 6월, 10월 무당이 얘기하는 건 다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3월, 6월, 10월이 좋은 시기가 되겠다. 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이죠. 7, 8월 달은 이 병오년의 기운만큼이나 이 붉은 말이기 때문에 불의 해라고 했잖아요. 이 불의 기운만큼이나
감정 기복과 이 돌발 변수가 좀 있겠다. 이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금 병오년은 그런 기운이 강해요. 뭔가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면서 기운도 강하고 에너지도 강하고 막 성과도 강하고 막 이러지만 어떤 트러블도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거를 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시는 현명하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드리자면 준비된 도전이 성과로 이어지는 해운년이 될 수 있다. 또 유연한 사고와 신중한 선택이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026년 병오년에도 우리 원숭이띠 분들 정말 대박 나시기를, 승승장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드리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이 고생들 하셨잖아요. 이런 고생이 헛되이 되지 않는 결과가 정말 터트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걸로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원숭이띠 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노력에 비해서 조금 미비하다? 노력에 비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이나 우리 2026년 병오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원숭이띠 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물론 다른 띠 분들도 어떠한 이런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생년월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원숭이띠 분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좋으시길 바라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운의 흐름이 다 각기 다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각기 오는 다름을 잘 짚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본인의 운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요, 운이 아무리 좋아도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터인데요. 예를 들면 운이 좋은데 집터가 안 좋을 경우에는 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운은 조금 부족한데 좋은 집터에서 살 때에는 또 운이 발복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지만 이 집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본인의 운보다도 집터에, 이 터에 영향이 더 크더라 이거죠. 이 터를 꺾을 수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집터를, 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한 곳에서 10년, 20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마다 집터를 고르게 되는데 내가 맞는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흔히들 집터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 생활 반경,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생활 반경에서 어떤 위치를 고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요, 같은 값이라도,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이라도 내가 어떤 집을 이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따져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조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이거죠.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이사를 가실 때 집터를 꼭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방향도 보셔야 되고 집터도 보셔야 되고 집터의 동서남북 그 관계도 다 보셔야 되고 그런 거는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어떤 집터를 구할 때 그 집터가 산을 깎아서 이렇게 다듬어진 매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집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산을 메꿔서 예를 들면 산에 있던 자리를 깎아서 이렇게 메운 자리는 그런 집터에서는 절대 발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묘지였거나 이런 묘자리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였던 데를 다 갈아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에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잘 조사만 해보면 알려고만 하면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였던지 아니면 공동묘지가 아니더라도 묘자리, 한 개의 묘자리였던지 이런 묘자리였던 자리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리가 형무소였거나 어떤 나쁜 기운의 자리, 예를 들면 형무소라든지 어떤 뭐 거기가 도살장이었다든지 어떤 나쁜 기운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전 주인이, 살던 전 주인이 망한 자리, 전에 살던 분이 망해 나갔대더라.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대더라. 여기가 경매에 났대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매에 나온 물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경매에 나온 물건을 싸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경매 물건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매 물건은 예를 들면 경매로 사서 경매로 그냥 팔아버리는, 되팔아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거는 뭐 그냥 괜찮다고. 왜냐면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물건을 그렇게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닥 선호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한두 번 경매로 인해서 뭐 사서 되팔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내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주인이 망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불화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물건이 나와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인한 물건은 좀 주의를 하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닥이 조금 비탈지거나 고르지 못한 자리, 좀 울퉁불퉁한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좀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봉우리처럼 내 집이 있는데 그 주위로 좀 빠지는 이런 지형을 가졌다든지 이런 집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집터에서는 잘 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잘 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집터는 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3년 안에 초상이 난 집, 사람이 죽어나간 집. 예를 들면 뭐 그 집에서 당장은 누가 사망을 안 했더라도 3년 안쪽으로 사망했던 흔적이 있다든지 사망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집터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문이 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내 발목을 좀 묶을 수가 있거든요. 내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문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기운이 강해서 상문이 났던 뭐
1년 안에 누가 죽었든 3년 안에 누가 죽었든 아무 해를 안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주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상문에 많이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초상이 난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런 곳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터에, 이런 어떤 기운이 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가족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어떤 병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이 자꾸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신경질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자녀들이 이탈을 한다든지, 우리 자식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자꾸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탈선을 한다든지, 공부를 잘하던 애가 공부를 안 한다든지,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변화도 이 집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되는 일이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영업이 부진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런 대인관계에 자꾸 틀이 깨지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좀 이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나라고 한 번쯤은 좀 되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악의 경우는 이사를 간 터에서 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명이 줄어드는 거는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건강한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건강하신 분은 괜찮은데,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영향을 더 잘 받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뭐 3년을 살든 5년을 살아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고 내재돼 있는 거죠. 점차 쌓여가지만 본인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은 금방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금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 집에 와서는 자꾸 사고가 난다, 이 터에 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터가 안 좋은데 밖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터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의 일들도 잘 되는지 흥하는지 망하는지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운하고도 똑같이 내가 운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지어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터에 관해서도 내가 어떤 잘못된 터에, 어떤 흉한 터에 들어갔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그르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인의 운으로만은 살 수가 없듯이 이렇게 주위의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집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집터를 잘 고르시면 또 승승장구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집터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